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3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오,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엄청 저희 오래간만이지 않아요? 은 실장도 오랜만에 보고 네. 저는 이 자가발전이라는 글자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만둔 느낌. 약간 그만뒀던 한 주 느낌. 동안 그만둔 느낌이었어요. 약간 동상이몽 같이 끝난 느낌이었었죠. 네. 어떻게 다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뭐 저는 지난번 휴방 공지 때 예.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독방에 갇혀서 다 감기 감기로. 바이러스를 같이 나눠 네.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보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자. 그래? 코맹맹이 나는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생각해보니까 소개도 안 하고 있어. 네. 오래간만에 해서 아, 오래간만에 해서 감을 약간 잃은 것 같은데 감을 잃은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기 걸렸어요. 네, 네, 저는 이긍정입니다.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약간 섹시해지는 것 같아 나는. 네, 제 소개를 뺏긴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긍정 씨. 오늘도 네. 긍정적인 티를 입고 왔군요. 아하. 네, 키트 해링턴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발음하지 키트 마요. 해링턴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영국 쪽이라서.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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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오래간만에 또 거기다가 복귀 기념인지 다시 이 제파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또 아침에 녹음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요. 아침에- 오래간만이 왔네요 오늘. 네, 뭐 그 오래간만에 여러분- 공복에 그러니까요. 녹음하는 거. 그래갖고 아침을 또 부랴부랴 사왔죠. 네. 어떠세요? 지난번 방송 뭐 휴방한 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지난번 한 주씩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음질이 좀 저희 집에서 했었죠. 저희 스튜디오에서 했었잖아요. 칭찬해달라고. 내가 칭찬해달라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 아, 바쁜 네. 와중 공사가 다 망한 예. 와중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1, 2화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아, 발전이죠. 아. 장족의 발전. 발전했어요. 네, 자가발전했지. 네. 18화 만에.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또 간간히 할 수도 있는데 예. 돈이 더 모여서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잭팟을 어떻게든 제가 스케줄을 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휴방을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저희가 추석 겸 이제 한 주 좀 쉬고 에너지 네. 충전의 시간을 갖자. 예. 네. 그래서 원래는 10화하고 우리가 한 번 쉬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20화하고도 한 번 쉴 수도 있었는데 네. 땡겨서 이제, 쉬죠. 땡겨서 쉬는 셈 칩시다. 그럽시다. 그 저는 지금 여기가 약간 어리둥절해요. 왜냐면 어리둥절하대. 그 전주에 저는 그 늦었지만 여름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네, 여름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하루 출근하고 네. 그 다음부터 쭉 내리 또 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녹음이 옛날 얘기하는 약간 되게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저 여름 휴가 때문에 녹음을 좀 땡겨서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녹음 텀이 길어 보니까 지난번 휴식 때보다 훨씬 더 길게 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저희가 쉬자고 할 때보다 더 훨씬 긴 시간 본의 아니게 쉰것 쉬어버렸네요.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네. 이번 주 주제가 뭔가요? 사실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 지난주에 한 게 뭐였죠? 그 메신저 그러니까 특집을 했었죠. 메신저 특집을 했었고 예. 지지난주에도 핀테크 특집을 했었고 네.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블로그에도 제가 글을 오프닝 멘트를 썼지만 네. 저희가 아껴놨던 네. 떡밥 시리즈들. 자꾸 그렇죠. 이제 네. 큰 떡밥들을 자꾸 던지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긴 부작으로 했었잖아요. 뭐 네네네. 1부작, 2부작, 3부작, 2부작, 3부작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텀이 길면은 망하는구나. 그걸 단타로- 깨닫고 단타로 단타로 끊어내려고. 자꾸 끊어내고 근데 있는데 아껴놨던 걸 자꾸 단타로 끊어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아, 근데 마침 이게 그 팟빵 댓글에 네네. 한 분이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런 네. 오늘 예. 오늘 메신저를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오늘은 오늘 주제를. 오늘 네. 주제를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음악이죠. 네, 네. 음악 네.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사실은 이것도 저는 장타라고 보는 게 우리가 그 내부 회의할 때 이제 가을이니까 그 뭐 문화 관련돼서 좀 몇 부작을 해보자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음악이고 뭐 다음 주 살짝 그 스포를 한다면 이제 네. 책 관련돼서 네. 읽을 거리도 가을에 할 맞게. 거고 뭐 영화도 한번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죠. 네. 뭐 그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네, 서비스들을 한번 소개를 또 은 실장이 채용된 함께 네.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약간 뭐 좋습니다. 어쨌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작 아닌 부작으로 나눠지고 있고 네. 근데
추워요. 가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얼어 죽을 것 같아. 에어컨 끌까? 에어컨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우리 되게. 그러니까요. 이제 뭔가 그냥 잡음이 있어도 뭐 물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면서 하고요. 네. 내 생각에 우리 집을 한번 경험해 보고 나니까 음. 뭐 별로 잡음 같은 게 있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진짜 거. 좋았어요. 지금 지난주 거는. 네, 뭐 그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예. 오래간만에 다시 우리 주업으로 돌아와서 네.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 주에는 음악 서비스예요. 네. 아, 음악 음악 서비스인 거죠. 예. 아까 원래 음악 서비스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거 고민을 했잖아요. 뭐 워낙에 요즘은 아마추어들한테도 음악 만드는 앱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포함을 하냐, 그런 악기 걸 같은. 전반적으로 다 다룰 것이냐 네. 예. 라고 했는데 그거는 언젠가 그 뭐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걸로 빼도록 하고 더 그렇죠. 아껴두고 네, 이번엔 네. 순수하게 감상에 대한 것들만 좀 논해보기로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뭐 감상하면은 사실은 청취자분들은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몇 개 없잖아요. 그 아유, 그냥 엄청 많아요. 아니 청취자들이 스마트폰에 한 개씩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안 쓰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스트리밍 앱이 안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쓴다? 그럼 이거는 뭐랄까 카카오톡이 안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쓴다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라이트한 유저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게 중요한 자기 통신사와 뭔가 좀 할인되거나 이런 거 위주로만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굳이 이걸 꼭 다 다뤄야 되냐,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 5만 정말 방금 아망도 말대로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할 거는 네네네. 아무래도 국내에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1부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예. 네네. 뭐 2부에서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음. 음악들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해외 나누지 않고요. 네 그런 그 국내외로 나누지 않고 네. 서비스의 좀 색깔에 따라서 나눠봤어요. 사실 네. 음악 서비스라는 거는 뭐 해외 거들 해외 음악 좋아하면 해외 거 들으시는 쓰는 서비스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음악에 이러니까.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으면 이게 되는 거지.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러면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1, 2부를 그러면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는 쪽으로 뭐 생각하면 될까요?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뭐 시작해 볼까요? 네. 아망도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를 말하기 전에 네. 전에 벅스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복수가 제일 큰 거 아니었어? 벅스가 제일 크지 않습니다. 벅스는 벅스는 만년 2위예요. 아 그래요? 네, 만년 2위. 아 제일 유명하기만 한가 그럼? 저는 당연히 통신사를 끼고 있는 게 1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딘지 뭐 할 수는 멜론이 1위 아닌가? 멜론이 1위입니다. 아 멜론이 1위죠? 네. 네 멜론이 SK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벅스뮤직 하면 그 옛날 초창기에 네. 그 불법 음원 사이트로 좀 이름을 날렸었죠. 엄청났죠. 저는 그때 지금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약간 그 일반 게시판 형태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 초창기에.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 약간 네이버 카페 난 이런 개인이 하는 줄 알았어. 그때 당시 아마 개인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들으면 그냥 무료로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그냥 선택만 하면 그냥 플레이만 검색하면 하면. 다 나와요 그냥. 네. 그랬었었죠. 그래가지고 딱 플레이를 누르면 되게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게 홈페이지에 배경음악을 까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그 홈페이지에 배경음악 까는 그런 프로그램스러운 창이 뜨면서 뜨면서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 이거 이때 당시에라는 개념을 우리 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네. 이때가 뭐 90년도 후반 90년도 후반에서 인터넷 막 2002년? 초고속 인터넷 막 아, 깔리고 맞아. 있을 때 네. ADSL 월드컵 시절 딱 PC방이 보급돼 스타크래프트 나올 때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뭐 이때 당시에는 사실 그 우리나라 인터넷이 늘 얘기하지만 잘못 꿰어진 단추 같은 거라서 네, 저작권도 진짜 누구 뭐 알바 아님 같은 거였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그 이거와 함께 또 소리바다가 함께 한 획을 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리바다는 검색해서 다운받는 프로그램 같은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벅스는 이제 뭐랄까 그냥 인터넷에서 들은 PC방 가면 틀어놓는 맞아요, 이런 맞아요. 프로그램 같은 건데 뭐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다운받아서 네, 배포는 안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음악을 다운받았을 때 음악을 딱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뭐 김건모 노래를 다운받았다. 네. 그러면 한 10초 정도 그 노래가 나와요. 네. 그리고 갑자기 10초 후에 갑자기 야 이놈의 자식들아 아 맞아 그런 제발, 것들 맞아, 그런 맞아, 것들 맞아, 있었어요. 맞아. 그래갖고 제발 막 음악 좀 자기들이 사서 들어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 집에서 녹음해가지고 쓰는 올린 것 같은.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살 수 있는 온라인에서 매체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악 좀 사서 들어라라는 뜻은
CD를 사서 들어라라는 그렇죠. 뜻이었었고 이 지금처럼 한 곡당 얼마 이런 개념 자체가 안 되어 있던 시기였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그 음악 청취자들의 특성상 그게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게 요즘의 실정인데 네네. 음악을 앨범 단위로 잘 듣질 않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래서 다 음원 단위로 듣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다 음원 단위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싱글로 계속 나오고, 곡 하나 네, 이렇게 곡 하나 하나씩 어. 그 듣는 게,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서 타이틀곡이 하나 나오면 타이틀곡만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음반 판매가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좀 생소하죠. 요새 들어서. 네, 뭐 벅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무튼 네. 제가 기억했던 벅스도 그런 이미지였는데 저도 벅스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검색을 해서 조사해서 왔었어야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럼 벅스가 사업 초기에 그래서 음역한테 음악 저작권이었죠. 네, 음역한테 철퇴를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만만한 게 왜냐면 소리바다는 그때 당시에 그 사용자 대 사용자 프로그램이었고,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걸 서버가 소리바다라는 회사가 서비스 주체가 없다는 네. 거죠. 서비스는 프로그램은 만들어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향. 야 너네 잘못했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용자들끼리 주고받은 것뿐이야라고 하니까 피해갈 수가 있었다고 치면은 벅스는 노골적으로 한 거죠. 노골적으로 그 사이트에 그렇죠. 그게 올라가 있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나오면서 뭐 멜론도 나오고 뭐 그때 당시에 도시락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돈 내고 듣는다는 게 보편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할 슬슬 때쯤에 공격하고 있었죠. 그때도 벅스는 우리는 무료로 하겠다. 계속 그래서 우리 광고 수익으로 음원을 맞아요. 무료로 뿌리고 광고 수익으로 그 너희들한테 저작권료를 주겠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것도 뭐 안 되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왜냐면 사용자들이 직접 받아야 뭐 음원 수익이 나는 거니까. 맞아요. 수익이 너무 적다 이거죠. 네네네네. 그렇죠. 실제 사용하는 거에 대비 수익이 적다라는 느낌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그런 막 온갖 고초를 겪은 거에 비하면 지금 네. 2위 사업자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상 근데 받은 거지. 벅스를 얘기하려면 네. 주코온이라는 서비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혹시 주코온이라는 뭐였지? 서비스를 나 그거 보셨어요? 알았는데 주코온. 전 처음 들어요. 주코온 처음 들어오세요? 네. KT에서 했던 건가? 주코온. 그 주콘이 뭐야? 주코온이 세이클럽 혹시 아 맞다. 세이클럽에 세이클럽 맞아요? 세이클럽을 안 했으니까. 세이클럽을 갖고 있던 그럼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모뎀 시절에 네.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 써본 적 있어요. 알아요. 네,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세이클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세이클럽을 만든 회사가 네오위즈라는 회사예요. 네네. 아. 그 회사가 만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코온이에요. 예. 이게 주코온이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사용자층이 적었어요. 왜냐면 지금 딱 봐도 맞아요. 긍정도 모르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네. 세이클럽 자체가 사실은 좀 마이너했죠. 주력이 채팅 쪽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랬었죠. 그래서 주코온이라는 서비스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첫째로 디자인이 예쁘고 그리고 쓰기가 편했고 아 그때 몇 년 전부터 거의 근 10년 전인데 그때부터 디자인을 따지셨던 거예요? 네, 그 잔인한 사람이네. 아니 그때 당시에 시연어로 프로그램 만들던 시절 아니야?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네.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진짜 개차반이었어요. 그렇죠. 벅스 봐봐요. 벅스 게시판이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었는데 주코리 야 우리는 우리 거 봐. 딱 봤을 때 예. 그때 당시에 지금의 트렌드를 봐도 뭐 나쁘지 특히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 촌스럽지 네, 그런 정도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 무엇보다 쓰기가 편했고 그리고 예. 주코온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는데 되게 쓰기 편하게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그 주코온을 갖고 있던 주코온이 벅스뮤직을 사들입니다. 아 사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벅스가 인지도가 훨씬 높다 보니까 네네. 주코온의 이름을 벅스로 바꿔버리고 벅스뮤직 주식회사로 이름 바꿔버렸어요. 아 정말요? 그럼 기존의 벅스 서비스는 없어지고 네. 주코온이 벅스가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주코온이에요 사실. 사실은 주코온인 거죠. 아.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때 당시에 벅스라는 사이트는 사이트에 인지도가 있었던 것뿐이지 뭐 내부의 기술적인 어떤 맞아요. 그런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용자들이 음악 들으려면 벅스 열자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음악을 하거든요. 특히 그때 당시 이미지가 음악 공짜로 들으려면 맞아요, 벅스를 맞아요. 듣자 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코온이 사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전 되게 싫었어요. 저는 약간 주코온 같은 네. 나는 주코온을 쓰고 있어 비주류를 쓰고 있어.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주부심이 있었군요. 혀고부심 같은 거 아니야? 혀고부심 같은 거. 나만 알고 싶은 서비스 주코온입니다. 근데 네네. 이게 이름 벅스로 바뀌니까 꼭 제가 마치 불법 음원 사이트 쓰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예쁘니까 그냥 벅스를 계속 썼죠. 지금 봐도 벅스가 여전히 제일 벅스는 좀 네. 그런 쪽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술적에 신경을 많이 쓰는 네. 스트리밍이 아닌가.
그래서 벅스가 갖고 있는 음원 보유량은 한 430만 곡 정도. 국내 2위 수준입니다. 1위는 지니가 1위예요. 지니가 1위라고요? 아 음원 보유량으로? 네. 사용자 수는 지니가 또 500만 곡 정도로 1위고요. 아 정말요? 몇 곡 차이 안 나네. 멜론은 380만 곡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음악 문화 쪽 얘기로는 네. 우리나라 거는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의 다 거에서는 들었죠. 비교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비교라는 거는 해외 거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저작권 수익 문제가 좀 애매하거든요. 아, 이게 정식 수입이 된 다음에야 그쪽하고 수익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건데 국내 수입이 안 된. 네, 쉽게 말해서 그냥 어디 네덜란드에 어떤 인디 밴드가 앨범을 냈어. 근데 그게 의외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되게 유명해. 예. 그 듣고 싶어도 수입이 안 됐으면 안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쵸. 굳이 올릴 필요도 없고. 찾아듣는 사람이 네. 별로 없으니까. 네, 찾는 사람도 없고. 근데 재밌는 게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라서 사실은 그냥 틀어버려도 수익을 안 줘도 되는 구조라는 말이죠. 아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네, 왜냐면은 그쪽 그 판매자 그쪽 계약되어 있는 사람이 그 시장만 계약을 해놓은 상태일 테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시장만 계약을 한 물론 저작권 법 자체는 위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도 그 이해관계를 풀고 싶은 풀 노동력을 쓸 필요도 없고 굳이 예. 네. 이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잠깐 나왔지만 지니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와중에 야금야금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음원 보유량 자체는 워낙 들쑥날쑥해요. 그쵸? 그날 뭐 어제는 뭐 지니가 1등이었는데 뭐 그 전날은 뭐 벅스가 1등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벅스 이게 저작권이 막 풀렸다가 풀리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 같은 음악들은 맞아요. 저작권 확 다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렸다가 다시 뭐 잠기고 막 그런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우르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어쨌든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원 보유량 자체는 서비스 선택 기준에서 좀 빼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쓸 거면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를 네. 쓸 거면 사실 의미가 없죠. 네네. 네, 왜냐하면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는다는 건 곧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악을 듣는 가요를 거니까. 듣겠다는 거고 가요는 뭐 거의 있으니까요. 그 인디 음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음악 서비스 그러니까 음악 보유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예. 사실은 뭐 다른 서비스를 하나 더 가입하는 게 맞죠. 해외 그렇죠. 향 그런 것들. 네, 네. 보완할 수 있게. 네, 보완할 수 있게. 이따 소개해드릴 애플 뮤직을 가입하는 게 네, 아마 뭐 가장 좋지 않나.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러면 벅스로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 주코온과 합쳐졌다라는 것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쯤에 이제 그 유료로 음악을 듣는다라는 게 이제 대중적으로 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맞아. 뭐 도시락 갖고 있고 뭐 멜론 멜론도 있고 그리고 뭐 네. LG도 뭘 하나 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여력이 없어 지금 네. 그분들. 언제나 여력이 없었죠. 아쉽다. 여력이 항상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여력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근데 거의 이제 음악 그 통신사를 안 끼고 하는 업체 중에는 거의 대단한 엠넷과 거였죠. 네. 벅스 정도밖에 없었어요. 엠넷이 그때 있었어요? 네, 엠넷이 되게 만든 오래됐어요. 20년 아니 넘었다는데. 채널 자체는 그렇지만 프로그램 아. 스트리밍 서비스를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이리버랑 제휴를 해가지고 아. 그때 당시에 그 맞아. 그때 뭐 당시에 되게 MP3가 했어요. 1위였었지. 네. 아이리버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벅스가 네.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음원 보유량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 지금 방송에서도 벅스를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네, 맞아. 맞아요. 네 부르의 그 명곡이라든지 뭐 스폰서로 붙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 밑에 요새 뭐 보면은 벅스에서 들으실 수 있는 맞아. 에너지 바로 나오잖아요.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무한도전도 거 나오죠. 그렇고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좀 차이를 벌려 나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음원이 많다 보니까 음원 보유량이 다른 업체보다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 음원 같은 경우에 예. 벅스에서 제일 먼저 오픈을 해버리고 다른 서비스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휴된 업체에서 먼저를 하고, 근데 벅스가 그걸 좀 많이 잡고 있는 편이죠. 그래봤자 몇 시간 차이긴 한데 네. 그걸로도 사람들은 사실 되게 먼저 뭔가- 살 사람은 네. 거의 다 사니까.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무한도전 음악 나온다면 네.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사이트 들어가서 들어보거든요. 음. 벅스는 이런 서비스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자인도 좋은데 약간 2위로서의 그 굳히기를 하려고 그 서비스적인 품질을 높이는 거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의미에서 어차피 1위를 못할 거 네. 2위에서 왜? 붙이기를 왜? 해버리죠. 아니야 1위를 할 수 있. 그러니까 1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이기도 네. 한데 그러니까 3위를 3위에서 더 못 올라오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거는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렇거든요. 그냥 서비스가 품질이 안 좋으면 걔가 아무리 싸도 그냥 돈을 내고 벅스를 써요.
그런 다른 거는 서비스요. 뭐 사실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경제 생활을 한다면 네. 꽤 많이 선택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멜론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아이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걸 안 쓰고 네. 벅스를 돈을 내고 매달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벅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특히 좋은 게 이제 애플 쪽 쓰시는 분들은 벅스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제한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죠. 네. 배려를 왜냐하면- 해준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최초로 네. 그 국내에서 맥에서 음악을 스트리밍해서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벅스였습니다. 초기에. 네, 초기에.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사이트가 다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멜론에서 들을 수 있고. 근데 네. 얼마 안 됐어요. 멜론에서 맥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도.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특히 iOS 폰을 쓰시는 분들은 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네. 그 서비스가 잘 녹아들어 있어요. iOS 안에. 그래서 맞아. 전체적인 UI도 애플 쓰시는 분들이랑 다 맞출 수 있게 잘 맞춰서 되어 있어요. 그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저의 경우에 UX적인 부분도 벅스가 제일 편하고. 근데 이거는 마치 안드로이드 폰을 쓰던 사람은 쭉 안드로이드 폰만 맞아요. 쓰잖아요. 아이폰 맞아요. 쓰는 사람은 계속 쭉 네. 아이폰만 쓰고. 그것처럼 음악 서비스도 한번 적응하면 한 번 제가 그것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다가 어디에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 그게 되게 네.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지금 저희 자가발전 들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버튼 어디 있냐 정도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더라고요. 맞아. 보통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벅스랑 네. 그 멜론이랑 좀 달랐던 게 멜론은 음악을 누르면 그 음악에 있었던 내가 듣는 플레이리스트 맨 마지막에 음악이 붙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김건모 그리고 뭐 유재하 네. 그다음에 뭐 누구 있을까 피타입 음악을 이렇게 듣고 네. 있었어. 근데 제가 이번에 다이나믹 듀오 노래를 추가를 했어요. 네. 그럼 피타입 밑에 다이나믹 듀오 노래가 붙었어요. 네네네. 근데 벅스가 이제 요즘에는 이런 방식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제가 음악을 검색해서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김건모 음악을 검색해서 딱 누르면 네. 김건모 앨범에 있는 노래가 그냥 그 안에서 순차적으로 재생이 됐었어요.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르죠. 네. 아니 아예 다른 거죠. 이게 그쵸.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를 고를 수 있는데 좀 네네. 번거롭게 되어 있었고 네네. 내 앨범이라는 거에 저장을 해서 옮겨야 되는 거고 벅스는 멜론은 기본적으로는 네. 앨범 안에 있는 음악을 순차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좀 어렵나? 아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앨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벅스 쪽 사람들만 알고 그러니까 있겠죠. 그게 이제 한쪽을 쓰던 사람이 네. 다른 걸 한번 써봤더니 네. 재생되던 게 다른 게 나오는 그거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사를 가기가 필요가 되게 없죠. 어려운 거죠. 근데 맞아요. 저는 벅스에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앨범 단위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굳이 안 골라도 앨범 단위로 음악이 나오는 네.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서비스를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음악을 듣는 거라는 행위 자체는 그 목적지는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그 중간에 길이 바뀌는 건 난 싫은 거야. 그래서 적응을 어느 거에 잘 하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벅스 자체가 그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는 사실 써보는 사람 쓰는 사람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네. 워낙에 이것저것 좀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맞아요. 애플워치도 국내에서 최초로 음원 사이트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아이폰이 나온다. 네. 아이폰 뭐 6가 나왔다. 그럼 6 해상도 대응을 얘네가 제일 빨리 해요. 그리고 멜론은 최근에 했어요. 뭔가 신기술 적용이나 네. 이런 게 좀 앞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음원을 산다. 옛날에 DRM 음원 파일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디지털 그 저작권 보호되고 있는. 그 DRM이라는 게 뭐냐면 저작권 보호 시스템인데 네. 그 음원을 이제 제한된 기기에서 혹은 등록된 기기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거예요. 그거 좀 더 너무 싫었어.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출처가 어딘지가 음원 파일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남겨서 음. 이 출처를 보낸 사람을 보니 이 기기에서만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같은 거를 연관을 시키는 건데 네 진짜 스트레스 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였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그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DCF 파일 뭐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나마 잘 정립이 됐는데 예. 이게 초창기에는 이게 잘 안 정립이 되니까 막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써야 되는 많고.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기계에만 넣을 수 있는데 맞아요. 프로그램이 안 되면 음악을 못 넣어. 그 마치 지금 액티브엑스 같은 그런 그런 느낌으로 맞아. 다행히 정상적으로 정립되긴 했지만 이게 정립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벅스뮤직이 네. DRM이 없는 음악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내면 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네. 그게 맞지 사실은. 네. 왜요? 내가 돈을 내고 샀으면 네. 음원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CD를 샀다고 가정하면 네. 이 CD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합법이란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해 내가 이 CD를 옛날 CD 시절에 네. 예. 뭐 예를 들어 은 실장이 샀어요. 예. 또 본의 아니게 은 실장의 법률 시간이 이렇게 또 돌아왔는데 그 예전 CD 시절로 돌아간다면 인터넷 초창기 아까 소리바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있잖아요. 네. CD를 MP3로 만드는 건 합법이에요. 그렇죠. 합법 리핑하는 불법이 거. 아니라 그냥 뭐 아무도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 컴퓨터에서 듣고 네. 내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리버 MP3였겠지. 네. 아이리버 MP3에도 넣어서 듣고 그럼 파일이 여러 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행위도 상관이 없는 행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기계가 예를 들어 내 차에서도 들으려고 차 USB에도 꽂아놓고 아이리버에도 넣고 컴퓨터에도 넣고 회사 컴퓨터에도 넣고 해서 막 음원 파일이 10개 9개가 됐어. 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 거니까. 네. 근데 소리바다에서 예를 들어 내가 긍정이라는 아이디한테 주면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주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주면 불법이잖아요. 네. 자 그럼 돌아와서 그 벅스 지금 시절에 그 DRM 초창기 시절에 DRM이라는 거의 문제점이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은 기계를 몇 대로 그 등록을 하라고 한정을 지었어요 업체에서. 맞아요. 네. 그럼 내가 기계가 10대인데 돈을 냈는데 똑같이 왜 2개밖에 적용을 안 해줘라고 따지면 사실 애매한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면 해주는 게 맞아요 사실은 10개든 몇 개든. 아, 근데 그러면 DRM을 고쳐야지 왜 DRM 없는 음원을 그래서 푸는 DRM을 고친 게 아니라 이제 DRM 없는 법률을 그 보장해 준 거죠. MP3를 돈을 내고 샀으니까 네. 넌 가져라. 대신에 CD대로 돌아간 거라고 보면 돼요. 배포하면 넌 불법인 거다인 거죠. 아 그런 거예요? DRM을 어떻게 고쳐요? 아니 DRM을 고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DRM 자체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DRM을 그대로 쓸 거면 무제한으로 기기를 등록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나눠 듣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DRM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위앰프로 음악을 듣고 싶어요. 네. 왜냐면 위앰프에 기능이 많으니까 맞아요. 아이튠즈로 음악을 듣고 싶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DRM이 걸려 있는 음악은 멜론에서 들어야 된다. 멜론 플레이어로만 음악을 들어야 돼요. 벅스 플레이어로만 들어야 된다. 지들이 산 서비스에서만 음악을 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네. 대신에 뭐 굳이 따지자면 그만큼 쌌죠. DRM 음원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이랑 가격은 비슷했어요. 그게 가격이 다른 게 그- 있었어요? 지금은 아, DRM이 지금 DRM 다 풀려서 그런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 DRM이 없는 음원은 좀 음원이 가격이 많이 가격이 비싸고 비쌌어요. 그리고 DRM이 걸려 있는 음악은 좀 쌌었어요. 쌌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DRM 서비스가 아직도 풀린 게 아니라 적용이 되어 예, 있는 적용이 게 있는 음악도 있어요. 그 잘 찾아보면 저는 MP3를 개인적으로 한 달에 거의 뭐 200곡 정도는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실제로 돈을 내고 그걸 받아서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서 네네. 무조건 앨범 단위 지금 와서 하는 얘기면 뮤지션들 뭐 1초 인트로 이런 거 팔잖아요. 네네. 똑같은 가격에. 울면서 다 산단 말이에요. 음. 앨범을 똑같이 소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도 CD보다 싸니까. 음. 근데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DRM이 없는 거고 네. 그런 거 말고 내려받기 서비스를 해주는 그 월결제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무제한 내려받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무제한 보관하기. 네. 이거는 DRM이 걸린 거를 보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RM이 걸린 거. 네, 내가 서비스 뭐 예를 들어 멜론 가입했으면 멜론에서만 듣겠다 같은 거니까 더 싼 거죠. 어떻게 보면 그 DRM 걸린 게. 뭐 돌아와서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DRM으로 왔습니까? 벅스가 DRM이 네. 없는 걸 최초로 했다. 네. 저도 그때 당시에 되게 좋게 봤었어요. 음. 그래 이렇게 살 거면은 내가 샀으면 내가 갖고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네. 멜론 같은 경우에는 음원을 2년까지밖에 보관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실제로 들어서 산 제가 거를? 음악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제일 핫한 게 뭐지? 엑소 음악을 샀어. 엑소 음악을 샀는데 2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사라지는 거야. 그걸 또 사야 돼. 요즘 엑소 아니고 그거야. 뭐 아이콘? 아니 아이콘 말고. 그게 뭐야? 아이콘이 뭐야? 아 뭐야 덤덤덤덤 부르는. 아 애들이야. 그래 레드벨벳 음악을 샀어. 그 누구야? 그 외국 살다 오셨어요? 덤덤덤덤 모릅니까? 혼날래? 그 레드벨벳 음악을 샀는데 네. 멜론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삭제돼 버려요.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네이버에서 거의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음원 사이트들은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네. 산 기록이 사라지고 다시 사야 돼요. 와 근데 벅스는 안 그래요? 벅스는 평생이에요. 충격. 그래서 저는 거 어떻게 그러면? 저는 벅스에서 산 음악이 거의 한 1,500곡, 2,000곡 정도 되는데 아 진짜요? 산 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네. 이용권 안에 들어있는 그 월 30곡으로 네네네.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거지. 아니 그건 산 거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구인 목록이 네, 지금- 구입 목록이 한 2,000곡 정도 되는데 네네네. 거기에 있는 음악들을 만약에 조금씩 뒤에서 없어진다라고 네. 생각하면 저는 음원을 제가 뺏긴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살 나도. 필요가 없지.
내가 구매한 품목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안 되지. 받은 사람이 잘 보관해라 이건 거예요. 걔네는.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2년짜리를 사는 거잖아. 아니 근데 사실은 굳이 이게 좀 애매한 문제긴 한데 아까 CD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네. 난 우린 줬어 너한테 너네한테 네. CD 보내줬어 저처럼 MP3 보내줬어.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실물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매한 바뀌는 문제인데 뭐 MP3를 줬으니까 네 하드로 MP3가 건너갔으니까 네가 잘 보관해라고 한다면은 사실 할 말은 없죠. CD처럼. 네, 맞아요. CD도 줬는데 CD 기스 났다고 다시 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평생 동안. 그렇구나. 근데 이제 벅스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실물이 없는 가치고 이게 자기들의 서비스인데 저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네네. 이제 또 뭐 플렉 파일이라든지 웨이브 파일 같은 그 고음질 고음질 파일들 파일.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 네. 뭐 이제 음악 CD를 사면 이제 음악 CD 그대로 보관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포장지도 안 뜯고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그 포장지까지는 아니지만 음악 CD랑 똑같은 파일로 갖고 네네네. 싶은 사람들, 무손실로 네, 무손실로 갖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플렉이나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은 실장이 더 잘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MP3 파일로 받으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정도까지만 위아래를 커팅을 해요. 위아래를 커팅을 해가지고 네. 압축을 하는 네, 거죠. 압축을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파일이 보통 한 2, 3메가 정도 하죠. 요새는.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플렉이나 웨이브 파일로 받으면 그 안 들리는 주파수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들리는데 뭔 상관이야라고 할 텐데 그걸 때문에 많이 바뀌나요? 그게 안 들리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예. 사실 뭐랄까 굳이 돌아가자면 미술 시장에서 네. 왜 어차피 이렇게 누가 복사해서 똑같이 그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고 다 똑같은 모네의 그림인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감성과 그 뭐랄까 예를 들어서 레드벨벳이 처음에 아이돌 그룹에 거기서 나올 때 네. 그 SM 작곡가들이 의도한 네.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든 변형이 되었다는 거 그냥 싫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차이도 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뭐 심벌 소리라든가 진짜 뭐 예를 들어 저 뒤에서 모기가 날아다 우리 에어컨 소리 네네. 들으면 되잖아. 에어컨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좋다. 근데 이제 작곡가는 쉽게 말해 그 에어컨 소리도 들리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작업실에서 쉽게 말해 그 녹음을 하는 순간에는 그런 게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녹음할 때 모든 상황이 담긴 건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수를 쳤어. 근데 이게 깎였잖아. 네. 그럼 깎인 게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공되는 게 싫은 네. 사람들은 플렉으로 근데 듣는다. 이렇게 박수 치는 소리랑 드럼 치는 소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원했던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 박수 소리만 좀 작아졌어. 예. 그러면은 음악은 똑같겠지. 가사도 똑같고 느낌도 똑같은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장비로 들을수록 그게 차이가 커져요. 맞아요. 이게 네. 그 저 같은 경우에 이어폰을 바꾸니까 예.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비싼 이어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보청기 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네. 그러면서 그런 이어폰을 쓰면서 점점 이제 좋은 음원 파일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어폰에선 더 이상 그 일반인이 사는 이어폰 중에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어폰까지 샀다고 하는데 예. 이제 그렇고 나면은 욕심이 생겨요. 음. 왜냐하면 똑같은 음악이어도 그 웨이브 파일이랑 플랫 파일로 들어보고 네.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하니까 돌아와서 벅스에서 그거 서비스 해주잖아요. 네. 벅스에 있는 플랫 고음질 서비스로 들어보는 거랑 내가 구매한 네이버에 있는 거랑 같은 곡을 들어도 네. 정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정도 네. 아니던데. 황금기야 이건. 아니 이게- 황금기가 아니라 그 장비가 좋아지면은 그 소리가 진짜 틀린 소리가 나요. 그 리시버가 달라지면 듣는 리시버가 달라지면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집에서 이제 스피커나 이런 것도 좋은 걸로 들으시는 분들은 예. 특히 클래식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사 없는 음악을 네. 들어야 장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아니 그 가사 없는 음악을 들어야 그게 좀 차이가 돋 보이더라고요. 나요. 왜냐면 가사에 다 묻혀버려요. 네, 맞아요. 네. 사람 심리라는 게 가사에 더 집중을 네. 하는 게 있어서 음. 그 클래식이나 뭐 뉴에이지 이런 거 재즈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그 가까운 예로 심벌을 딱 쳤는데 심벌을 땡 하고 뒷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네. 맞아. 그걸 느꼈으면 이제 넌 점점 이어폰을 좋은 걸로 올리게 돼. 난 막기가 아니었나? 난 막기가 아니었나? 아니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는 만큼 들린다고. 네. 그 뭐 넘어갑시다. 네. 이게 아무튼 벅스에 저도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 받았던 게 벅스에서 이걸 서비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두 개였거든요. 이걸 왜 해? 이해는 해. 이거 니즈가 있다는 거는. 근데
재밌는 게 니들이 왜? 니들이 왜 해? 라는 거 뭔가 이거 우리 벅스 얘기 나올 때 처음 얘기 나올 때도 벅스는 음원을 무료로 들어야 되고 우리는 음악을 무료로 서비스할 거고 니들이 이걸 해도 니들이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요? 해적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있잖아요. 우린 자유로운 해적이야 우리 라고 하는데 농사 일손 도와줄게 라고 온 거 아니야. 하지만 농사는 우리가 해야 되지 라는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란 이 말이야. 플렉 말씀하신 게 아까 무슨 시라고 했으니까 용량이 한 맞아요. 20배 30배 차이가 네네. 나지 않나요? 보통 한 한국에 한 20메가? 40메가? 40메가까지도 가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서비스를 하는 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만 해도 저는 뭐 그래 뭐 이런 니즈도 있겠지. 실제로 니즈가 있어요.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에 아이돌 팬들은 이거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아이돌 근데 팬들이 더 사요. 아이돌 팬들은 무조건 플래그로 사요. 왜? 수익이 많이 우리 떨어져요. 오빠의 음악을 고음질로 들을 수 있잖아. 아니 그거는 사실 자기 합리화고 어, 정신승리. 우리 오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렇지. 그래? 아, 그래? 그렇지. 왜냐면 저작권 수익은 같아요. 네. 저작권 수익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 맺을 때 그 플렉을 거기서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쉽게 말해 회사가 유통사가 야 이거 갖다가 써 하고 원래는 MP3만 주면 되는데 예를 예. 들어서 플렉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추가 수익 같은 걸 계약을 맺겠지. 우린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죠. 아무튼 뭐 다 떠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초기 벅스가 이걸 서비스할 때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어차피 이런 고음질을 원하는 사람들은 CD를 사요. 네. CD가 더 확실한 고음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CD 사면 안에 뭐 보클리트 들어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같은 돈이면 이걸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비스할 필요가 없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예. 말한 대로 벅스가 왜 해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굳이 이걸 해서 누가 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쪽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 CD는 CD를 거쳐서 가공을 해서 나온다. 근데 우리는 회사에서 받아서 플렉 자체를 준다. 쉽게 말해 녹음실에 있는 걸 갖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르게 느껴지거든. 네. 황당하네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마케팅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맞는 마케팅. 네.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저희 자가 발표 녹음 파일을 저희 로직으로 녹음하잖아요. 로직 파일을 그대로 올려주는 거 아니야? 막 악보 주듯이. 네. 악보 주듯이. 근데 저로서는 공감이 안 가는. 그 플렉 파일을 뭐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네. 예. 근데 최근 지난달부터 이제 그 벅스가 플렉 파일을 스트리밍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단하네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긍정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파일이 40메가씩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 음악 파일이 뭐 4메가, 뭐 많아야 8메가 정도인데 10배 차이죠. 이 파일을 갖고 그냥 8메가 정도의 트래픽만 발생하면 되는 거를 40메가씩 트래픽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 그만큼 돈을 받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모릅니다. 그냥 원래 듣던 사람들은 네, 들을 수 이용권 있는 갖고 거예요? 있으면 플렉 전용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 존 안에서만 들을 수 있긴 한데 나 벅스로 넘어가야겠네. 그 벅스 입장에서는 지출이 10배로 발생할 수 있는데도 네. 계속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만큼 남으니까 하겠지. 그러겠지. 네. 벅스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벅스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2등이다 보니까 이 비주류일 수도 있지만은 네. 예.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벅스 좀 너무 칭찬일 수도 있지만 벅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스트리밍 시장이 많이 좀 판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벅스랑 지금 이제 나올 멜론 서비스 두 가지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멜론 제가 뭐 저도 잠깐 알고 있는 정보가 이제 아망이 조사한 거랑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나라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네. 애니콜이 대세였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죠. 애니콜을 한 번쯤은 써봐야 걸리면 걸리바 아니야? 그 애니콜에 그러니까 SK랑 그 T가 네. 달라붙어서 네. 아예 작심하고 야 핸드폰에서 음악 들어 하고 나온 서비스였단 맞아.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막 SK 핸드폰 중에 이런 핸드폰을 사시면 음악폰을 사시면 뭐 평생 멜론이 무료 막 이런 거 엄청 멜론폰 많았어. 이런 거. 멜론폰 같은 거. 그때 당시에 옴니아 네. 뭐 이런 핸드폰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부터 어떻게 해서든 핸드폰에서 음악을 듣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런 게 멜론이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듣게 MP3 시장을 없애버린 주도를 했다고 하면 맞아요. 저는 벅스가 이 스트리밍 그러니까 음악을 저장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듣는 걸 정립했다 해서 양대 산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멜론으로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멜론이 2004년 11월에 이제 시작을 한 서비스예요. 벅스는 훨씬 예전에 시작한 거죠? 네, 뭐 벅스는 왜냐면 벅스는 제가 정확한 시작 연도를 말씀을 안 드린 게 그 게시판 시절이 있어가지고 네, 그 시절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명확하지가 않고
중간에 벅스로 이름이 바뀌면서 주코온이 바뀐 시절이 있어가지고 애매하네요. 네, 좀 애매해서 말씀을 안 궁금한 드렸습니다. 벅스 들어가서 연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안 써 있겠지. 막 게시판 불법 찌질이하던 시절도 본인이 다 이제 써놨겠냐? 아니,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이게 시작이다. 아 하는 그렇게 부분이 있겠죠. 표기해놨으니까 아니면 뭐 Q&A에 물어보십시오. 네, 2004년이면 지금 10년, 11년 됐잖아요. 이제 딱 그 정도 그러네요.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도 애매하고 네. 그리고 게다가 PDA라는 것도 좀 시절이 애매했을 때요. 그러니까 전화가 경계죠, 경계. 그때 당시가 딱 그 정도였겠네요. 예. 네. 아이폰 초창기에 들어온다 만다 뭐 막 얘기 나오고 있을 때. 2004년이라니까요.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고. 아 2004년에 시작했다고? 2014년 아니고. 아, 미안. 2004년이면 그 가로 붙는 뭐 이런 어, 핸드폰 맞아, 나오기 맞아. 전. 아니 그러면 PDA라는 개념을 우리 얘기 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건 진짜 긱스들만 알고 있던 보편화되지 시절이었으니까.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시절이 혹시 기억나시는가 그 몰라요. 네이트 버튼 눌러서 인터넷 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비용이 너무 비싸서 스트리밍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을 때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데이터 요금을 내서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네. 혹은 몇몇 통신사 서비스들은 데이터 요금을 빼준다 같은 개념인 그렇죠.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다고 핸드폰 인터넷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사실은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되는 것 자체를 몰랐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멜론 일단 컴퓨터 핸드폰을 들고 네. 내 가로 붙는 핸드폰을 들고 네. 밑에 똥구멍에다가 그 넓적한 이상한 캐릭터를 꽂아요. 삼성 20핀을 꽂으면 그걸 꽂고 컴퓨터에 꽂아요. 그러면 인식이 한 20번 안 됩니다. 드등 맞아요. 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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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때는 또 윈도우 98 아니면 XP. XP였어. XP 드든 드든 그 소리를 나면서 왜 안 돼 이러고 딱 한 번 연결이 되면 그때 빨리 멜론을 켜서 기다려야 되지 멍청이들아. 아까 말했던 그 DRM 걸린 파일들을 핸드폰에 넣고 그걸로 듣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한 4-5곡 아니다 4-5곡 아니라 20곡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20곡.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 근데 그게 이제 금세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2, 3년 후에는 그 네이트 버튼 안에 네. 네이트 맞죠? 네네네. 준이었나? 준 맞아 준. 몰라 아무튼 SK가 그걸 주도해서 했었으니까 예. SK 서비스에서 그 가운데 어떤 핸드폰이든 가운데 있는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 멜론 메뉴가 있고 맞아요. 처음으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들어볼 수가 있는 네. 거기서 받기를 누르면 자기 핸드폰에 저장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요금 폭탄 받는 거지 뭐.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입한 서비스들은 뭐 이걸 무료로 해준다는 식으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멜론이 그때 당시에 시작했은 거니까 네. 뭐 엄청 오래됐다고 네. 볼 수 있죠. 그 지금 생각한 것처럼 네. SK텔레콤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SK텔레콤이랑 아예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멜론. 멜론 자체인 그래요? 거죠. 네. 멜론은 로엔 엔터테인먼트에서 갖고 있어요. 샀군요. 네. 근데 근데 그거 아니야? 뭐요? 그 연예 기획사 같은 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기획사예요. 아이유가 소속돼 있는 네. 그 로엔이 SK텔레콤 자회사예요. 자회사. 자회사한테 모든 지분을 다 줘버리고 로엔이 운영하고 있어서 어. 지금 사실 SK텔레콤이랑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어.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멜론폰 같은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통신사랑 음원사가 손을 잡고 있다는 거는 음. 대단한 거였죠. 왜냐면은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때 당시에는 KT나 LG 쓰는 사람이 SK로 넘어가고 싶었던 꽤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가입 멜론 부가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4,000원인가를 핸드폰에서 5,000원인가 4,000원을 내면 그냥 음악을 계속 들을 수가 있다. 새로운 거를 맞아요. 무료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콜라보로 계속 하고 네. 있는데 이 멜론 폰의 여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옴니아나 멜론이 되는 핸드폰들. 아니요 뭐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게 예. 있었어요. 아, 옴니아 같은 핸드폰을 쓰면 평생 멜론이 무료예요. 그 회선만 핸드폰을 유지하고 사면. 있으면. 네,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것 덕분에 네네네. 점유율이 65%까지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네, 국내 그 점유율이 어. 6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65%였는데 이제 음원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다 평준화가 평준화가 돼버리면서 되니까. 그리고 누가 지금까지 옴니아 씁니까? 아무리 네. 평생 무료라도. 아니요, 그거 사실 그 계속 기계만 갖고 있으면 쓰는 방법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 네. 정도? 그래도 거의 과반수 이상을 쥐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안 써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어. 멜론이. 아까는 벅스는 너무 칭찬하다가 저희는 1위 사업자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가 발전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1위를 하면 발전을 안 이게 하잖아. 다 벅스에 적응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멜론을 써보면 뭔가 좀 이거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패드용 그 멜론이 있는데 이거는 네. 업데이트가 안 된 지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올레뮤직 같은 거에 비하면 낫잖아. 그렇지.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SK텔레콤이랑
워낙 시작을 같이 했다 보니까 그쵸.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서비스 자체 품질보다는 요금 플랜이 좀 좋은 편이에요. 디테일하게 다 네. 있죠. 세분화돼서. 뭐 아니면 그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 있잖아요. 네네. 예.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음. 뭐 그리고 SK텔레콤 쓰는 분들은 뭐 데이터가 안 나가는 스트리밍. 마치 그 SK는 멜론 이렇게 그냥 이미지가 고착이 돼버려가지고 네. 또 그걸 굳이 버리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SK 하면 또 프리미엄 이미지가 네.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1위 사업자인 꽤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SK텔레콤을 쓰는 사람은 그냥 멜론을 쓰는 거지 같은 거니까. 그치. 왜냐하면 핸드폰 가입하면서 그냥 부가 서비스로 몇천 원 내면 네. 음악을 평생 무료로 듣는 급이니까 예. 네. 사실은 굳이 방금 아망드나 뭐 다른 사람들 좀 비주류 사람들처럼 굳이 벅스라는 통신사를 안 끼고 통신사는 무조건 개통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그렇죠. 한 대는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거기서 딸려오는 음악 서비스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가요 어차피 들을 건데 차이가 뭐가 있다고 다른 걸 가입하겠어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SK가 계속 1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좀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조금 음악 들을 때 플레이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벅스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네. 그냥 음악 들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은 멜론으로 듣는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신 분들은 멜론을 쓰는 네네. 게 맞죠. 근데 멜론이 뭐 서비스적인 품질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예. 이 1위 사업자의 면모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아니, 근데 들면 잠깐만 네. 가격적인 거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 정의를 조금 잘해줘야 되는 게 벅스라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이나 이걸 뿐만 아니라 물론 아까 말했듯이 전제는 음악 서비스라는 거는 자기 몸에 익은 게 최고고 네. 근데 절대 다수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에 딸려오는 걸 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가격적인 부분도 가격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멜론을 굳이 쓰시는 것 복잡하게 같아요.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 자기 거 그냥 핸드폰에 달라붙어 있는 걸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때 SK텔레콤 핸드폰을 사면 멜론이 깔려 있었어요. 그냥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핸드폰을 개통하는 주변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이렇게 막 서비스의 차이를 굳이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 되는 거지라는 사람을 쓰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을 키면 기본적으로 통신사에 왜 플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개통할 때 아예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예를 들어 SK에서 KT로 번호 이동을 해. 그러면은 개통할 때 음악 서비스도 같이 가입해 주세요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가 서비스를. 그럼 거기에 맞아요. 딸려서 가입이 되거든. 뭐 좋아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네. 그 멜론이 아까 계속 말했지만 서비스적인 품질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1등 사업자 1등 사업자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멜론 뮤직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에는 약간 병만 난다. 이걸 왜 해? 왜 해? 얘네가 이걸 왜 해? 그게 뭐예요? 그 이런 게 있는데 국내 가요 시장에서는 멜론 어워드에서 상 받는 게 좀 크죠. 의미가 있죠. 돈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니까. 네, 그렇죠. 멜론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네, 시상식 멜론에서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순위만 했고 베스트 앨범상, 베스트 곡상 이런 것만 하다가 네.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뭐 자기 신인상, 차트 기반으로 자기 뭐 아. 떠오르는 힙합상 뭐 네. 이렇게 분류별로 장르별로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상을 주더라고요. 네, 그 떠오르는 뭐 신인상은 꽤 그 저기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있죠. 네,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갑자기 떠올라서 그만큼 음원을 많이 팔았다는 그럼 뜻이니까. 막 그래미처럼 멜로미네이즈 이렇게 해서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막 그냥 글판처럼 게시판에 그냥 뭐 파워창 하나 띄워서 하다가 네. 요즘에는 아예 뭐 그냥 공연장 큰 거 하나 빌려가지고 아예 진짜 아, 진짜요? 시상식으로 세종문화회관 막 이런 데서 할 걸요. 오, 아예 세트를 만들어서 그 하거나. 좋구나. 옛날에 지금은 악소울이 네. 누가 하고 있죠? 뭐 악소울? 옛날에 악소울 그 공연장 있잖아요. 네네네네. 악소울이 멜론 거였어요. 아, 멜론이 최대 맞아, 스폰서에서 맞아. 멜론 악소울이라 그랬어. 음. 거기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아이돌 팬들은 무조건 멜론 써요. 왜냐하면 멜론이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빨리빨리 올라오겠네요. 아이돌. 이게 여기에 올라가는 게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돌들한테는. 네, 아이돌들한테. 이게 진짜 음원 네. 차트다. 네. 그리고 그런 걸 의식했는지 뭐 1, 2, 3위 올라간 역사 그 히스토리 있잖아요. 그게 네. 다 그래프로 나와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멜론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론을 보고 있는다는 게 뭔가 우리나라 음악 시장을 읽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해주는 게 네. 벅스는 약간 사용자들을 좋아라 해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멜론은 그 가수들 친 프렌들리 그 거기한테- 기업 프렌들리식 같은 느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주사용자가 어디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주사용자가 일반 대중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벅스는 뭐 굳이 나누자면은 마니아층. 뭔가 이런 것들 좋아하고 서비스 자체가 음원을 보유해야 되고 막 네. 이렇게 음악 듣는 거에 고음질로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따지는 사람들 다 포용하고 있다고 치면 그래서 물론 2위지만 1위인 멜론은
그냥 진짜 아까 말했듯이 난 음악을 지금 들어야겠어. 내 핸드폰에서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어. 무슨 서비스인지는 별로 상관없고. 그리고 그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소리바다에서 멜론 탑백 이런 거 다운 받아본 적 없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멜론이 너 잡혀간다 이제. 난 다운 받아본 적 있어. 지금은 그- 보유곡수 2,000곡이 넘는다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그 왜 옛날 인터넷 뭐 100위 이런 거가 네네네. 그냥 흔하게 마치 멜론이 대명사 같은 거죠. 어... 모두가 듣는 거니까 멜론 탑백. 예,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다른 사이트들 특히 비주류 음원 사이트에서 1, 2위 하기 되게 쉽거든요. 네. 들어보면 갑자기 1위로 올라가고 1위 먼저 올려놓고 시작하고 이러는데 맞아요. 멜론은 그 순위가 되게 민감하다고 한국의 하더라고요. 빌보드 같은 거구나. 약간. 거의 뭐 그런 느낌이죠. 느낌으로 왜냐면 자리 잡고 우리나라는 있죠. 빌보드 같은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뭐 있긴 한데 가온 가온 차트 차트, 있긴 한데 가온 차트가 뭐야? 그 국내에서 음원사들 다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예. 제대로 하는 건데. 그게 멜론이 반영이 될 거예요. 가온 아. 차트에. 그래서 이 것들도 있고 뭐 다 1위부터 딱 줄 세우면 뭐 줄 세우기 딱지를 붙여준다거나 아 진짜. 아니 뭐 올킬 딱지를 붙여준다거나 이런 딱지 붙여주는 게 있어요. 아 뭔가 우리 오빠가 그래서 감투를 자꾸 했다. 씌워주는구만. 뭐 좋네요. 돈 많이 벌으니까 그런 것도 하겠지. 그것도 그 높은 직원이 얼마나 많겠어. 똑똑한 직원들이. 그렇지. 그럼 거기서 막 이제 다 분석해갖고 이런 거 붙여주면 좋아한다. 그럼 응원이 더 많이 팔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일단 서비스적인 측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네, 것이 이런 있으니까. 행위를 함으로써 아까 말했던 2, 3위 혹은 그 밑에 그 겉절이들 뭐 이런 서비스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벅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뭐 진짜 사용행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방금 긍정 씨 말대로 그 기업들을 조화라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업체들이 자기들의 입점하게 만드는 홍보하기 좋게 만드는 멜론한테 있어서 꽤 큰 그러니까 고객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듣는 사람들보다 그 음원을 주는 사람들이 주고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원이 많을수록 자기들의 그게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는 그 자기들의 주 고객을 더 그렇게 챙기는 거고. 예. 그 벅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그거는 뭐 당연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청취자들을 더 챙기는 게 아닐까라고 다른 생각을 부분을 하는데. 특화해서 네, 저는 좀 벅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수용을 해주면 오히려 그러면 선의의 경쟁처럼 막 그런 것들을 좀 서비스나 디자인적인 품면이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늘 그렇듯이 우리나라 1위 사업자들은 약간 배가 부르면은 꼰대지, 꼰대. 꼰대 마인드가 반성을 생기기 해야지. 때문에 안 돼. 음. 벌 받아야 되는데 한번 다 리셋해야 된다니까. 네. 아 1부에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2대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죠. 네. 벅스와 멜론을 좀 얘기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뭐 그 일부에서 이제 애플 뮤직을 달았어야 되는데 워낙 국내 서비스들이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근데 뭐 그 주류와 비주류를 1부 때 주류 서비스들 하고 2부 네. 때 비주류 한다면 애플 뮤직도 아직까지 주류로 올라가지 못한 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주류를 우리나라에서는, 비주류로 네. 된 거야. 우리나라에서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렇다고 2부에 있는 게 다 비주류는 아닙니다. 네네. 네, 어쨌든 2부 때 조금 이런 것도 있어 하는 서비스들 더 흥미로운 서비스를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네, 아침밥 먹고 봅시다.